사랑에 미친 포르투갈의 페드로 1세와 그의 연인 이네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849년 프랑스의 화가이자 역사화로 유명한 피에르 샤를 콩트는 아카데미 대 보자르의 미술 전시회인 파리살롱에 출품할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죽은 여성의 시신에 입맞춤을 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인물과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61년 이네스 대 카스트로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포르투갈 국왕 페드로 1세와 그의 연인 이네스 대 카스트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페드로 1세는 자신의 연인이자 살해된 이네스 대 카스트로를 왕비로 선포하고 그녀의 시신을 발굴하여 신하들에게 이네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랑 이야기는 후세의 많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페드로와 이네스의 이야기는 페드로의 누나, 포르투갈의 마리아가 카스티아의 국왕 알폰소 11세와 결혼하면서 시작됩니다. 알폰소 11세는 정치적 목적으로 카스티아 왕가의 관계 가문인 빌렌나 공의 딸 콘스탄사 마누엘과의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알폰소 11세가 친정을 시작한 직후였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던 빌레나 공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으며 결국 그는 미성년인 자신의 딸 콘스탄사 마누엘을 왕비로 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1325년 14세의 알폰소 11세와 9세의 콘스탄사 마누엘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콘스탄사는 알폰소 11세의 아내로서 왕비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콘스탄사 마누엘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결혼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폰소 11세는 왕권을 강화한 후 빌레나 공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과의 동맹 강화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결국 포르투갈의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폰소 11세에게는 마치 결혼한 것처럼 약혼한 상태의 콘스탄사 마누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콘스탄사 마누엘과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그녀를 성에 감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콘스탄사 마누엘의 아버지인 빌레나 공은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알폰소 11세와 전쟁을 벌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폰소 11세는 콘스탄사 마누엘과 결별한 후 사촌인 포르투갈의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바로 전에 카스티아의 귀족 가문 출신 레오노르데 구스만을 만나 사랑에 빠져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맞이하였습니다. 알폰소 11세는 레오노르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이유로 포르투갈의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아들 페드로가 태어난 후 알폰소는 마리아를 버리고 레오노르데 구스만과 공개적으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왕비를 버리고 정부와 동거하는 것은 마리아 왕비에게 큰 모욕이었고 이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 아폰수 4세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폰수 4세는 사위이자 조카인 알폰소 11세에게 응징을 가하려 했으며 그를 강제로 레오노르데 구스만과 이별하게 하려 압력을 가했습니다. 알폰소 11세는 처가나 교황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시적으로 레오노르데 구스만과 이별하는 척했지만 곧 그녀에게 돌아갔고 이는 포르투갈과 카스티아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폰수 4세는 알폰소 11세를 화나게 할 만한 동맹을 찾아냈습니다. 그 동맹은 바로 알폰소 11세의 전 약혼자였던 콘스탄사 마누엘과 그녀의 아버지 빌레나 공이었습니다. 아폰수 4세는 자신의 아들 페드로와 콘스탄사 마누엘의 결혼을 결정했고 이에 빌레나 공은 자신의 광대한 영토 중 상당 부분을 콘스탄사 마누엘의 지참금으로 제공했다고 전해집니다. 1340년 콘스탄사 마누엘은 포르투갈의 왕위 계승자인 페드로와 결혼하였고 그녀를 따라 많은 카스티아 귀족들이 포르투갈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콘스탄사 마누엘의 시녀로서 포르투갈로 온 이네스 데 카스트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네스 데 카스트로는 갈리시아의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며 포르투갈 왕가와 카스티아 왕가와도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결혼식에서 아내의 시녀였던 이네스 데 카스트로를 만나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이네스 데 카스트로 또한 포르투갈의 왕위 계승자인 페드로에게 끌렸고 두 사람은 곧바로 사랑에 빠졌으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콘스탄사 마누엘, 페드로의 아내는 남편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첫 아들을 낳은 후 이네스 데 카스트로를 그 아이의 대모로 지정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부모와 대부모는 친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페드로가 아들의 대모인 이네스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근친상간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고 그 죽음의 배후로 이네스 데 카스트로에게 의혹을 품었습니다. 페드로와 이네스의 사랑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그들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아닌 정부와의 동거가 죄악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족이 정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드로의 매형인 알폰소 11세는 정부인 레오노르 대 구스만과 함께 살기 위해 페드로의 누나 마리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페드로가 이네스 대 카스트로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습니다. 페드로는 이네스 대 카스트로의 남자 형제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 형제들이 카스티아의 내부 정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스티아의 알폰소 11세는 정부인 레오노르 대 구스만과 그녀의 자녀들을 아내 마리아와 친자 페드로보다 더 선호하며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페드로와 마리아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레오노르 대 구스만과 그녀의 자녀들 그리고 마리아와 페드로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카스티아의 귀족들도 지지하는 인물이 갈리며 분열되었습니다. 페드로는 이네스 주변의 카스티아 귀족들과 어울리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페드로의 아버지인 아폰수 4세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스티아 내부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포르투갈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폰수 4세는 아들과 이네스 대 카스트로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1344년에 이네스를 공정에서 추방하여 멀리 보냈습니다. 아폰수 4세는 이 조치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페드로는 멀리 있는 이네스를 찾아가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그들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1349년에 페드로의 부인 콘스탄사 마누엘이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콘스탄사 마누엘과 페드로 사이에는 마리아와 페르난도라는 두 자녀만이 생존했습니다. 아내의 사망 후 페드로는 공개적으로 이네스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의 아버지인 아폰수 4세는 아들이 외국의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랐지만 페드로는 아버지의 소망을 거부하고 이네스와 결혼하겠다고 주장하며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거절했습니다. 이네스가 살해된 후 페드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페드로의 어머니이자 아폰수 4세의 부인인 베아트리스 왕비가 중재에 나서서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자 간에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로는 아버지의 계획을 무시하고 이네스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페드로가 이네스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에 아폰수 4세는 이네스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고 자신의 약한 손자 페르난도와 달리 이네스의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사실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페르난도가 살아있는 한 페드로의 후계자는 페르난도일 것이지만 페르난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페드로는 이네스의 자녀들을 왕위 계승자로 지명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폰수 4세는 아들과 이네스를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네스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1355년 1월 페드로가 부재 중일 때 이네스를 암살하기 위해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3명의 암살자가 이네스를 살해했습니다. 1357년에 페드로가 아버지를 계승하여 포르투갈의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국왕으로서의 권력이 충분치 않아 이네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360년이 되자 페드로는 이네스의 명예와 지위를 복원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는 자신과 이네스가 비밀리에 정식으로 결혼했으며 그 결과 두 사람의 자녀들이 왕위 계승권을 가진 합법적인 후손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네스를 살해한 암살자들을 추적하여 처벌했는데 3명 중 2명만이 붙잡혔고 이들은 처형되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카스티아로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페드로는 자신이 죽기 직전에 그를 사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361년경 화려한 무덤 2개가 건설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 이네스 대 카스트로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페드로 자신이 사망한 후에 사용될 무덤이었습니다. 이네스의 죽음 이후 페드로는 다시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과장된 이야기를 창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의 영감이 된 이야기는 16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포르투갈 왕실에서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며 페드로와 이네스의 무덤을 이전할 때 두 사람의 관이 서로를 마주보게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페드로가 이렇게 관을 배치함으로써 심판의 날에 처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랐다는 전설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페드로와 이네스의 사랑 이야기, 살해된 이네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복수를 다룬 페드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페드로가 이네스를 왕비로 인정받기 위해 그녀의 시신에 충성을 맹세하게 한 이야기나 죽은 후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서로를 보기를 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장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중세 시대의 정략 결혼이 일상이었던 시절, 사랑에 빠져 결혼한 후 사랑하는 여인이 살해당하자 복수를 결심한 남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이자 오랫동안 예술적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미친 페드로 1세와 그의 연인 이네스와의 비극적 사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